네, 저는 마음피트니스라는 소셜벤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마음피트니스 강연이 있어서 전라남도 화순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화순에서 저희가 이제 만나뵌 분들이 암환우 분들이셨어요. 생애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생애 마지막이라면은 어떤 마감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보면은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하고 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남들한테 얼마나 기여했는가 보면 사실 크게 기여를 했나? 약간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남이 바라보는 나,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불광동 CGV에서 조조로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제가 돈 주고는 절대 보지 않을 만한 영화. 여러분 혹시 BTS 아세요? BTS? 예, 요즘 최고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아이돌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 주변에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분이 이 BTS의 광팬이셨던 거예요. 50대 BTS의 팬을 따라서 제가 조조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영화에서 BTS의 리더인 RM이었나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우리들을 믿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믿어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부족하고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런 그 BTS를 믿어줬던 팬들이 그 BTS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느낌과 오늘의 느낌을 좀 연결해 보니까 한 가지 좀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올해 초에 약 20여 년 만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 반장은 어렸을 때부터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야, 너는 네가 그렇게 너를 모르냐? 너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애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키가 17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1 사이에 큰 키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맨 뒤에 앉아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좀 인생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좀 심각하고 좀 잘 웃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거의 다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대화란 내가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다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는 별로 이렇게 애들이 저를 건드리지도 않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 자신감으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도 계속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좀 논다 하는 애들 아시죠? 좀 이렇게 시비를 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가만히, 아주 표정도 웃지도 않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의 싸움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했죠. 나는 절대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 얘기를 얘네들이 받아들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이 40이 넘도록 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착한 아이, 평화로운 아이로 저를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나는 분명히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아이였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고등학교 2학년 그 담임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약간 좀 살벌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이렇게 살벌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았구나, 이 사실을 최근에 이렇게 좀 되짚어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좀 이렇게 깊어질 때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대화나 소통이 좀 안 되곤 하죠. 나는 나 자신이 되게 굉장히 유쾌하고 쾌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자기 맘대로 해.
자기 말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그 얘기를 좀 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제 주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하기로는 좀 세다, 센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조용하고 순하고 평화롭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건 간에 그냥 저는 제 갈 길을 이렇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되짚어 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귀 기울여 봤으면은 어쩌면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 맺거나 소통할 때 조금 다른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됐죠. 어제 그 화순에 이제 모처럼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강연을 하러 가는 거여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정읍에 사시는데 이 정읍이 화순과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화순에 강연을 가는데 보러 오실래요? 그랬더니 그래 알아서 갈게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라도 정읍에서 화순까지 사실은 2시간이 넘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은 이렇게 꽤 먼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가 상당히 먼 거리구나 뒤늦게 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우리 딸이 이제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안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실제로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여길까 이렇게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가 혹시라도 조용하고 좀 평화롭고 이렇게 내가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3분 정도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9월에 처음 길강을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 셔츠를 하나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번째 강연을 하러 나왔을 때는 코트를 하나 입고 나왔어요. 3번째 왔는데 지금 장갑에 이 모자까지 쓰고 이렇게 길강을 하는데요. 길강의 매력이 사실은 이런 계절감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계신 분들도 굉장히 겨울 옷차림들 이렇게 보기 좋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 길강에서 또 만나 뵙기를 청하면서요. 이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